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전시 이벤트 대행업을 하고 있는 김보민입니다. 저는 2005년도에 처음 와서 지금 횟수로는 15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기업이나 기관들이 태국에서 뭐 전시나 이벤트를 진행할 때 저희가 이제 그런 현지에서 모든 그 세팅을 하고 이제 진행할 수 있게 코디네이팅을 해주는 그런 업이죠. 제가 처음에 살게 된 계기는 저희 아버님이 태국에 왕래를 한 지는 되게 오래되셨어요. 90 몇 년도부터 왕래를 하셨는데 저희 형제를 이제 유학을 보내시려고 다른 나라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이제 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메리트를 느끼셔가지고 사실 저는 처음에는 안 왔어요. 저희 형이 저보다 2년 먼저 왔고 저는 거부를 했죠. 그때 처음에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첫거리로 인문계는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근데 인문계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1학년을 지나고 나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사실 뭐 그렇게 한국에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 타입도 아니고 뭐 꿈이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형이 방학을 맞아서 한국에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뭐 브로셔나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는데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 당시에 제가 태국이라 그러면 뭐 코끼리 뭐 아직도 다니고 도로에 막 엄청 막 살기 어렵고 막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브로셔를 보는데 이제 국제학교 브로셔였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막 수영장도 있고 막 축구장도 막 잔디로 막 깔려 있고 막 그런 것들을 보니까 와, 안 되겠다. 여길 가야겠다. 뭐 어쨌든 영어나 뭐 어떤 언어라도 배워가지고 뭔가를 도모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결심을 해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서 가게 된 거죠. 사실 그 학교에서 어려웠던 거는 제 언어적인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학교 애들이 많이 놀렸어요. 이제 발음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국인 발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태국 사람이나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모국어가 아닌 이상 그 나라 발음이 있지만 뭐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놀림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되게 자존심 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았죠. 국제학교에서 보통 이제 저 같은 학생들이 오면은 이제 ESL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영어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수를 해야지 이제 정규 과목을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1년을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실 1년을 꾸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학기마다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ESL 프로그램에서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된다, 이 친구는 정규 과정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정규 과정에 이제 넣어주는 거죠. 뭐 6개월 하는 친구도 있고 1년 하는 친구도 있고 뭐 1년 반 하는 친구도 있고 뭐 심하면 2년까지 하는 친구도 있고 뭐 그래요. 제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게 그 한국에서부터의 지금 태국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거든요. 제가 아버지 따라 이제 그 한국에 있는 대사관 가서 서류 같은 거 작성하는데 그때 이제 월별로 영어로 이제 영어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1월이면 뭐 January, 뭐 2월, 3월 이렇게 영어는 이제 뭐 숫자로 안 쓰고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못 써가지고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너는 이제 영어 공부를 가기 전에 어쨌든 학원도 다니고 있는데 그것조차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그런 기억도 있고 그러고 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탄 비즈니스가 그때였어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창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실 때여가지고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해서 했는데 저는 사실 그 비즈니스석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너무 긴장하고 막 가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뭐 설렘도 있었지만 걱정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태국에 도착했을 때 지금은 수완아품 공항이라고 이제 신공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돈무안 공항밖에 없었거든요. 돈무안 공항이 좀 낡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도착하니까 되게 막 진짜 약간 동남아스러운 거예요. 그러고 이제 밖에 나왔는데 이 뜨거운 공기 막 느껴지고 그러고 이제 택시를 탔는데 우리나라는 그때는 그 오토로 이제 그 창문 내리고 올리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아직도 이게 돌리고 있더라고요. 되게 택시도 되게 낡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막 뭐 문화 충격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갔을 때
이게 벽에 이제 찡쪽이라고 이제 하는데 작은 도마뱀들이 이제 동남아는 그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집 안에도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보고 이게 그게 집 안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처음 왔을 때 이제 다들 그러겠지만 외로움이 제일 컸어요. 저는 저희 뭐 친형이 있긴 했어도 이제 친형이랑 그때는 별로 이렇게 막 친하진 않았을 때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구도 보고 싶고 한국에 있는 뭐 부모님도 보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남 몰래 이제 뭐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사실 이제 좀 나이를 먹고 나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 업계가 이제 많이 무너졌거든요. 지금 어쨌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저희는 이제 오프라인 행사가 주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타격이 커서 지금 사실 뭐 사업적이나 일적이나 뭐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많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외로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많이 힘이 되고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친하게 생각하고 제일 이제 사랑하는 형이 있는데, 현석이 형이라고 그 형이 정말 많이 챙겨줬죠. 저희 맨날 집에 와서 뭐 맛있는 거 뭐 먹여주고 뭐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 친형한테 이제 용돈을 탔었는데 그게 진짜 작았거든요. 뭐 어딜 가서 뭐 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었는데 이제 그 형이 이제 저를 어딜 가든지 이제 데리고 다니고 부르면서 이제 뭐 볼링도 치러 다니고 뭐 게임도 하러 다니고 이렇게 막 되게 저를 많이 챙겨줘가지고 저는 제 인생에 제 태국 생활이나 제 인생에 되게 정말 고마운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언어 장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진짜 언어 장벽이 정말 크더라고요. 표현을 못하는 거에 답답함도 있고 사실 이게 생활과도 바로 직결이 된 부분이다 보니까 전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같은 영화를 뭐 수십 번 돌려서 본 적도 있고 운이 좋게 제가 살던 콘도에 캄보디아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미국에서 유학을 해서 영어가 완전 거의 원어민처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엄청 따라다녔죠. 같이 이제 언어는 어차피 계속 하면 할수록 느는 거니까 그 친구 따라다니면서 너 뭐하냐, 술 먹자, 밥 먹자 맨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귀찮을 정도로 맨날 걔네 집에 가가지고 막 말 걸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어는 되게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네. 태국에서 나름 명문대라는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고 그 안에서도 상위권의 성적을 이제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가 그 성취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창 그때 당시 제가 자신감이 제일 거의 맥스로 올라와 있을 때고 그때가 정말 약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정말 친구들하고도 정말 잘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성적도 나름 좀 상위권인 사람 성취를 해가는 것들에 대한 행복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치열하게 인생이 그때까지 살았거든요. 뭐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뭐 가정적으로 문제나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문제나 아니면 뭐 아무튼 뭐 항상 이제 뭐 일적으로나 뭐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해결하고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건 있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회사를 좀 제대로 잘 키워서 뭐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됐던 간에 제가 어느 정도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는 거에 급급하지 않고 좀 여유가 이제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나 많지는 않아도 여유가 좀 있어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뭐 마음 놓고 제가 사실 지금도 여행을 가면은 노트북 없이는 못 가요. 저도 여행을 가는데도 항상 이제 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떤 걸 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게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자유로워지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그냥 원하는 거 하면서 뭐 신경 쓸 일이 많이 없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뭐
사랑하는 가족과 그냥 이제 마음 편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그런 상황이 오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뭐 태국에 진출하시려는 사장님들이나 진출하신 사장님들이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약간 구시대적인 발상은 조금 이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200만 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이제 인력을 한 명을 쓰는 것보다 여기서 50만 원짜리 한 명을 쓰는 게 당연히 이 친구가 한국에 있는 이 친구보다 4분의 1밖에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서비스적인 측면도 태국이 많이 올라오긴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무슨 예를 들어서 뭐 그 통신사에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하면은 여기서 이 사람 바꿔주고 저기서 또 이 사람 바꿔주고 뭐 사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긴 해요. 그리고 그 대하는 태도, 말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위 말하면 싸가지가 많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게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좀 아직 낮은 편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인식을 사실 저도 이제 15년 살면서 아직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아직도 싸워요. 아직도 이제 이걸 왜 이렇게밖에 안 하냐, 이걸 왜 이렇게 하냐. 근데 그래도 예전에는 약간 그렇게 하면은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개선을 하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오래 살아서 이제 그런 변천사들을 지켜봤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편인데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해요. 50만 원을 주고 200만 원 주는 사람만큼 하길 원해요. 저는 그건 욕심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제일 태국이나 이런 데 진출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50만 원어치의 기대만 해라 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50만 원을 주고 200만 원, 500만 원을 그 성과를 기대하는 거는 본인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욕심을 버리는 게 그리고 마음을 좀 비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이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아 성찰도 많이 하고 좀 다르게 좀 변하려고 항상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문구가 이 상황에 맞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그 있잖아 존버라고 하잖아요. 뭐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고 하는 것과 그래서 일단은 버티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은 어제와 같은 삶을 살면서 내일과 다른 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런 말을 저도 그래서 저도 그 전에 사실 좀 안이하게 생각하고 좀 약간 100%를 못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좀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죠. 이게 사실 비단 자연재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나의 능력 밖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면은 조금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성찰하다가 저도 이제 느낀 점이 그건데 일단은 잘 버티시고 버티다 보면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러 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공부를 하러 왔을 때 이제 약간 선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주재원이나 이런 자녀분들은 그냥 국제학교만 다니고 그냥 영어만 배우고 가면 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어쨌든 태국에서 오래 살고 태국에서 일을 할 거라면은 사실 태국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기업에서도 한국 직원을 뽑을 때 태국어는 항상 보고요. 태국어를 이제 사실 그 태국어를 이제 말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이제 쓰고 읽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희소성이 되게 큰데 저는 그래서 사실 저는 늦게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고등학교를 3년밖에 안 다녀가지고 영어만 배우기에도 힘들었으니까 사실 태국 학교를 가거나 이럴 여건이 안 됐지만은 주변에 이제 제 친구들이나 후배 동생들 보면은 어릴 때 와서 초등학교 때쯤에 와가지고 중학교 때쯤에 와서 태국 학교를 1년이라도 2년이라도 다닌 친구들하고 그냥 국제학교만 다닌 친구들하고 태국어에서
그 실력이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 혹시 뭐 자녀분들을 교육시킬 생각이 있으시면은 저는 이제 태국학교는 무조건 저는 태국학교를 잠시라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국제학교가 비싸요, 되게.